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의 꿈을 향한 꾸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강톡 연사 별여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뭔가 한 가지에 열정적으로 몰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림책에 푹 빠진 사람, 그렇게 그림책 작가가 된 별여울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우연히 한국 그림책 작가의 그림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이었는데요. 집에 올 엄마를 기다리며 버스역을 서성이는 아이의 움직임이 너무 귀엽고 애틋했습니다. 기다리다 아이의 콧끝이 빨개졌는데요. 그 콧끝마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림책 시리동동 거미동동에서는 꼬마 여자아이가 노랫말을 따라 푸른 하늘을 납니다. 이 원화는 전시정 벽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였는데요. 저는 그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달까요? 때마침 뉴욕타임즈에서 상을 탄 이수지 작가의 파도야 놀자를 보고는 까무러치고 말았죠. 파도와 놀기도 하고 파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파도 괴물에 놀라 뛰어가기도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 과감한 파도의 움직임이 청량한 리듬감 그 자체였거든요. 기괴함과 상상력이 넘치는 남이섬 일러스트레이션까지 저는 이미지의 향연에 초대된 것 같았어요. 시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상상력 넘치는 무대. 그게 바로 그림책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림책을 닥치는 대로 보았어요. 그림책 모임을 하며 함께 읽으니 더욱 좋았습니다. 육아동지 엄마들과 또는 그림책 매니아들과 그림 자극도 하고 인형극과 낭독극도 하고 하부루타를 했어요.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같은 책도 누구와 나누느냐에 따라 깨달음과 감동도 달랐어요. 그림책 모임을 하고 오면 아주 충만해진 심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림책은 단순히 글과 그림의 조합이 아니었어요. 함축된 아름다운 이미지 시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즈음 친구의 추천으로 창작 동화를 쓰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한 해에 임신을 하고 다음 해 출산, 첫째가 돌이 되던 해에 또 둘째를 임신하고 또 출산을 하면서 동화 창작보다 육아를 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화가가 습작 중인 제 동화에 그림을 스케치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림책 원고의 초안이라 할 수 있는 더미북을 완성하는 그림책 수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셨던 김중석 그림책 작가님께서 수업 첫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이 되어 그리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라고요. 말도 안 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즈음 순천 할머니들이 한글과 그림을 배워 만든 그림과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글과 그림은 저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용기를 내보자. 일단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옮겨보자. 서툴러도 괜찮아. 집에는 아이들이 미술놀이를 하던 이케아 물감과 물감 등이 전부였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책에 들어갈 16장의 그림을 밤을 새워 그려나갔습니다. 매일 밤 카페 모카 한 잔으로 기운을 내면서요. 와, 제가 만든 양장 더미북을 받아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머릿속의 장면들이 책의 형태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니
너무 짜릿했어요. 화가에게 저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시작했는데, 아니 그림책 하나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이렇게나 재미있다니요. 하지만 40의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보던 짝지가 글과 그림을 다 아는 그림책 작가가 된다면 작가로서 원하는 바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응원을 해주었어요. 실은 응원을 가장한 도발에 가까웠지만요. 때마침 76세에 그림을 시작해 세계를 감동시킨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도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그림을 시작하려니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유아기를 지나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며 저의 일을 하면서 또 살림도 해야 했으니까요. 먼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드로잉 루틴을 만들기 위해 두 아이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첫 아이가 기다려서 낳은 아이라 애착이 유달리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저만의 느낌을 그림으로 남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작은 동네 서점에서 진행하는 100일 드로잉 프로젝트에 참여해 아이들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그림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서툰 그림이었지만 저의 감정과 의도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또 묘하고 짜릿했어요. 이때까지도 저는 아이들을 선으로만 그렸어요.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로 채색도 하고 실험도 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드로잉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렇게 그린 선 드로잉을 소중하게 다루며 전시를 했고 갤러리 단체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판매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선 드로잉에 거의 미쳐 있다시피 했던 것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림책 수업 졸업 전시에서 운 좋게 출판사와 계약이 되었지만 2달 뒤 바로 제 생일에 황당하게 또 파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척 좌절했어요. 출판 계약까지 왔다 했는데 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두 아이와 짝지의 생일 축하 노랫소리에 제 마음을 숨겼어요. 주변에서는 새로운 더미북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더미북은 제 아이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 정성이 가득한 첫 더미북이었어요.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포기를 하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 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 중에서 한 곳과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마치 심폐소생술을 받은 기분이었죠. 그 뒤로도 더미북을 더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공모전에도 보내보았어요. 그런데 출판사와 결정적으로 닿지 않았어요. 아예 연락이 없었던 전시회도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계약은 운이었구나. 이젠 아닌가 보다. 그러다 한국그림책 출판협회에서 주최하는 신인작가 그림책 공모전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얼마 뒤 저는 막 피어난 라일락 향기를 집 앞에서 맡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별려올 작가님이신가요? 공모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짝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소식을 전하다 저는 엉엉 울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려울이라는 그림책 작가의 이름으로 올겨울 첫 그림책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그림책을 보고 입을 벌리며 그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언젠가 제 그림책을 보고 그런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40이 넘어 뒤늦게 그림에 도전한 것은 어쩌면 무모한 용기와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좌절을 겪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저와 작품을 만들어낸 소중한 재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클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 용기와 도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이것을 가슴에 담고 용기를 내어 걸어가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꿈에 닿아 있는 자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조금 힘들다면 40을 넘어 이렇게 도전했고 또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저 별여울, 그리고 별여울의 그림책을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